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24일입니다. 오후 8시 7분이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참여를 못 하시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음, 어제 열반이 이제 뭐냐, 열반이 어떻게 이제 입증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그 내용을 이어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겠지만 먼저 그 열반이 확실하다, 확실히 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하냐면 미지 당지근에서 구해지는 걸로 보여져요. 미지 당지근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어디냐면은 에류도와 에류과에서 제가 저기네요. 화면을 바꿔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그 에류과에서 끊어지는 게 의심이 끊어지는데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끊어지는 거죠. 즉 열반에 대한 의심이 끊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미지 당직은 이제 빨리 어라고 하면 나 언녔다 낯음이 뭐 이띠 인드리아다 이런 말인데 이제 뭐냐면 아직 알지 못한 것을 나는 알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단어예요. 다시 미지 당직어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을 알겠다고 하는 큰 기능이다 이런 겁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죠. 한 파자를 보면 안얕다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부정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당연히 열반이 포함이 되죠. 다음에 어, 낯삼이 이건 뭐냐면 내가 알겠다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알겠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열반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에 언제 그 행에 가게 되냐면은 까야가타 사때 신념철을 하면서 있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신념처는 뭐가 알려지냐면은 유깁처가 알려져요. 이 유깁처가 알려져야 오장애가 알려지고 칠각지가 알려져요. 그때 아 이러한 접촉들이 사라지는 것, 접촉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탐진치가 있는 것보다 엄청 비교하지 않게 수승하구나가 스스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요깁처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 같아요. 먼저 그걸 잠깐 먼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 저기서부터. 음, 여기가 아닌데. 저를 잘못 들어왔네. 잠깐만요. 여기. 이 경은, 방법경이라는 겁니다. 방법. 야는 이제, 야는 가는 거,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가는 이런 단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피구들이 아침 탁구를 가다가 빠르니까, 원림으로 가자. 아마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그때 스님들은 저기였던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라는 삶이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례가 많이 나오죠. 아침에 너무 일찍 간다. 예, 뭐 신세지로 가면서 일찍 가기 그러니까 또 탁발 다른 그 유행성들도 탁발하니까 그렇게 가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외도 유행성 외도 유행성들은 보통 이제 육사외도를 얘기해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고따만 제자들에게 오장애를 제거하고 통찰지수 마음의 오염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보면 통찰지로 우빠길레사는 뭐냐면 강한 이제 오염원의 낄레사는 어디에 있냐면 윈냐나에 있으면 낄레사라고 그래요. 유깁처에서 흘러다니면 번뇌라고 그래요. 다시 낄레사는 뭐냐? 유깁처에 있는 걸 낄레사라 아니 죄송해요. 식과 함께 일어나면 낄레사라고 그래. 낄레사. 그래서 그 마음의 오염원이다로 이렇게 번역도 한다. 윈냐나를 마음으로 해갖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현심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음, 신과 함께하면 낄레사라고 하고 음. 유깁처로 하면 번뇌라 한다 하시면은 지금 빨리어하고 한글이 혼용이 되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사와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염원과 번뇌라 흘러다녀요. 여기 내입처, 외입처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그 흘러다니 그 뭘로 흘러다니느냐? 그 어서워들은 번뇌라고 하는 어서워들은 그 결과 묶여 있는 것 등을 통해서 흘러가요. 누가 밀어줘요? 잠재 성향이 밀어줘요. 잠재 성향이. 그래서 흘러가면서 잠재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러느냐? 무명행식이잖아요. 그 무명이 뭐예요? 애치유란 말이에요. 그것은 노바도사 모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재되는 낄레사들은 식과 함께한다. 그래서 식이 만오이냐 사투가 작용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찢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염원들은 윈냐나나 마음에 있다,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저기는 결박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들은 그 입처 등을 통해서 흘러다닌다. 네. 이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더 같이 공부하시게요. 예, 아니 용어를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알았어요. 힐레사와 아사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오염원과 번뇌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 낄레사라고 하고 꽃길래 사는 오염원, 어서원은 번뇌. 예예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맞았나요, 저거? 그러니까 스님께서 낄레사하고 번뇌라 한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를 섞어서 쓰시니까 네, 제가요? 그 예, 길래상 오염원으로 쓰고 번뇌는 어서로 쓰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봐 주십시오. 네. 내가 아까 그 뭐, 잘못, 아니 아니 자제,
내가 잘못 마피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번뇌는 어서워. 어는 뭐냐면 전체 유기처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흘러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어가 쓰, 아의 장음이 쓰면 아, 그리고 네. 낄레 찢었다는, 낄레사는 오염이라고 우리가 한다. 마음이 네네. 오염됐다 할 때 그렇게 한다. 예, 예. 윈냐나 다투하고 찢다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사애도들도 뭐라고 하냐면 육사애도 어떤 저기 우리도 오장애를 이야기하고 말이지 칠각지를 이야기해. 똑같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다음 경 46의 54번 경에서 자애와 함께한 경하고 똑같아 이 서두가. 그러니까 비구들은 인정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요. 아이고, 저기, 아침에 육사해도들한테 했는데, 논쟁에서 지고 왔습니다. 아니, 여러 문제 때문에 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외도유행승들이 그대로 오장애를 제거하고 통찰지로 마음의 오염원들을 무력하게 하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요 문제는 뭘 하느냐. 유깁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 식도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입처하고 유깁처하고 관계가 될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한테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나와요.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되고 실각지가 14가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외도 유행성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공경에 처할 거다.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다. 자, 두 칼로 알면 뭐가 되죠? 사성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유깁처하고 오치원이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유깁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마라와 본처를 포함한 신들 세상에서 혹은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간 세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마음을 흡족해 할 자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혹은 제자로부터 그것을 들은 자가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왜, 왜 5장에 이렇게 죠? 자, 보겠습니다. 내적인 강박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무엇이든지 장애이고 아짜땅 이렇게 아짱땅 까마찬두 그것은 덮개이고 이렇게 장애하고 덮개가 같은 말입니다. 개자 한자로 쓰니까 밖에서의 감각적 욕망 또한 거기에서 장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계로 표현된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다. 그럼 감각적 욕망이 뭐라고요? 내입처, 외입처하고 관계된다. 이거 보세요. 아짜 땅은 뭐예요? 당연히 내입처를 이야기를 하죠. 바이따는 외입처를,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입처를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이제 번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적인, 그래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입처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감각적, 내적인 악은 무엇이든지 위압받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악이라는 말도 맞겠지만 외적인 악으로 무엇이든지 장애다. 뭐에 대한 장애요?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장애다 이런 뜻이에요.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장애다. 김동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 만나서 반갑고, 지금 공부는 사념처경에, 법념처에 그 유기처와 칠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월행입니다. 예? 월행입니다. 월행. 이름이 바뀌었. 월행 선생님. 아하하, 이름이 좋네. 아니, 이름이 누구 다른 애 이름인데 이상하네. 이름이 바뀌. 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태는 무엇이든지 장애이고, 혼침도 무엇이든지 장애이다. 해태와 혼침을 나눴어요. 이 문제는 네이처 웨이처와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어 그냥 혜태와 원점을 나누는 것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들뜸과 후회는 무엇이든지 장애인데 이것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더 제가 요건 나중에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적인 법들에 대한 의심은 무엇이든지 장애이고 외적인 법들에 대한 의심도 무엇이 장애다. 그렇게 해서 열 가지로 나눠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오장애는 남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부처님 법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오장애 이거 맞구만 이렇게 바로바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법은 뭐라고요? 두카다 이 말이에요. 두카. 그래서 유기처의 소멸이 뭐예요? 열반이에요. 열반. 왜? 지금까지 유기처가 뭐라고요? 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업들이 소진이 끝나버리면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접촉이. 이해가 되시겠죠? 반대로, 무명이 끝나버리면 업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오장애가 요리되는 말이에요. 그럼 칠각지도 똑같은 거예요. 영각지가 그렇다. 영각지를 뭐라고 한다? 외적인 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적인 법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아짜 땅, 그 다음에 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아, 왜 요게 참 중요하느냐. 과지는 무슨 해탈하고 함께 한다고요? 양면 해탈하고 함께 양면 해탈하고. 다시. 사양사과는 내적인 해탈, 외적인 해탈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과지. 내적으로도, 업적으로도 뭐가 되느냐? 의심, 그 다음에 개금치, 그 다음에 유신견이 사라지고, 외적인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네이처는 온으로 연기가 되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4가지가 된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그 칠각지가 지금 내입처, 외입처와 관계된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분명하죠. 다시. 내입처, 외입처하고 칠각지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현수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입처, 외입처하고 칠각지는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입증됐어요. 네. 경에서. 음. 그래서 이게 칠각지에 대해서 요건 이제 칠각지 문제인데 지금 요거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이 내일까지 칠각지 내일까지 될지 모레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칠각지에 대한 이해를 사념처와 연계시켜서 하겠다. 다시 사념처는 뭘 보는 거예요? 유깁초를 보는 거예요. 유깁초. 그래서 사념처를 보면 유깁초를 보게 되고 아니 사념처란다. 신념처. 신념처는 유깁초를 보게 되는 거고 당연히 거기 칠각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념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처, 그다음 수념처, 그다음에 심념처, 법념처가 함께 돌아가는 체계의 힘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단마유자 염각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택법각지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정진각지가 무엇인가, 희각지가 무엇인가. 희각지에는 현님 몇 선까지가 희각지가 나타나죠? 삼선까지도 이선까지 나타나죠. 이선까지. 예, 예, 예. 왜 숙하고 그런 예.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의 관계 속에서 삐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일단은 염처만이 있고 그 삼선 사선은 염처만이 사념처만이 있고 거기에서 쌈바자노가 있고 아니면 염처와 그 우백가 법으로 보는 눈들이 생겼을 때 뭐가 된다? 그때는 내입처 외입처 이러한 것들이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반이 있다.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삐띠가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억지를 쓰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저기들이 많이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경은 46대 52번 경, 아까 그 경이다. 거기 후미에 나와요, 후미에. 그래서 특히 실각지를 다룰 때 어떤 개념이 나오냐? 실각지를 다룰 때 몸과 마음이라 나는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때 나와요. 근데 그때 몸은 그걸 무슨 몸이겠어요? 당연히 남아까야를 다뤄요. 남아까야를. 그러니까 이걸 몸이라고 하지 않고 느낌, 인지, 형성작용에 쨌다나 초, 정신의 기울임 요걸 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걸. 머리가 좀 어떻게 이거 참. 예, 하여튼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그럼 마음은 뭐냐? 당연히 이것은 남아까야 하니까 만오윈냐나 다투를 이야기했다고요. 만오윈냐나 다투를.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대체한다면 만오윈냐나 다투다. 그건 어디에서 생겨요? 당연히 만오하고 법, 그러니까 의하고 법하고 의식하고 사이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삐띠가 그렇고 삐띠 다음에 빠사디가 나오는데 왜 그러는가? 이 문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반과 법의 관계 등에 대해서 특히 그 증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좀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함께 공부를 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말씀을 제가 올리지만 저도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부처님 법을 잘못 전달할까 봐. 내가 잘못 알아갖고 잘못 전달할까 봐. 이게 날마다 당면되는 과제예요. 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게 저기 했어요. 조금 표현했습니다. 문해, 사회, 수혜에서 어떻게 법들이 개발되는가. 누차 얘기를, 열반의 법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법들을 기반으로 열반이 증득이 돼요. 아까 그래서 그 미지 당지근이 뭐냐? 그 37조도품들이 개발을 한다고요. 거기에 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열반이 증득이 된다고요. 열반이. 자, 문해, 사해, 수해에서 법들이 개발되는 과정.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수행의 최초의 대상이 된다. 수행자는 먼저 다른 이의 바른 음성 또는 정법을 들음을 통해서 오원, 육처, 18개 영기, 사성제, 사념처, 팔정도의 법을 받아들인다. 다시 보세요. 오원, 육처, 18개 영기, 육처는 12영기에서 구조로 이야기하면 내입처, 외입처로 하면은 12입처. 그걸 작동하는 범위로 나누면 18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기, 사성제, 염처, 팔정도의 법들을 받아들인다. 뭘로? 들어서 이 단계 이게 뭐다? 지금 우리가 누차기로 문의 사회 수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의 사회 수혜가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그래서 누카물라 나무 아래서 이 과정들이 저기 압축한 편일 수도 있다. 2단계에서 법은 아직 수행자에게 직접 관통된 법이라기보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언어와 개념으로 제시하는 교법이다. 언어, 문법, 개념까지 제시되는 교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에는 뭐냐? 숫다만이 빠냐? 뭐냐면 들어서 형성되는 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가 그 기반에서 쭉 나가는 거지만 반야, 아비냐, 안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빠리냐가 있고 야냐가 있고 이무띠가 있고 그 다음에 탐진체 소진이 있고 단계가 많아요. 또 세부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라는 빨리요 어떤 빨리하고 어떤 구조인데요. 이게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왜? 저는 그게 못하니까. 왜 못하냐? 모르니까 잘. 그래서 언어를 잘못 쓰지 않으려고 저도 나름, 나름 저기를 한다. 아, 나름 노력한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문해는 뭐냐? 들은 법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이다. 뭐라고요? 들어왔다 이 말이지. 들어왔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법들이. 왜냐면 들어서 들은 법들이 들어온다. 어디를 통해서? 유깁처를 통해서. 문에는 경문을 읽고 암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들은 법의 용어와 문장을, 이거 안 좋네. 용어와 문장을 구별하고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다. 지금 뭐가요? 문해가 비교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는 위맘사. 그 위맘사가 뭐다?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윗바사나 위 이런 거 띄어서 열반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이게 뭐 어떤 단어냐면은 만냐띠 이런 단어에 만냐띠 만호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띄어서 만호가 법을 살펴본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검토란 단어. 그다음에 으쌰 하나 시약하고 분발하고 뚫려하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살펴본다. 그게 뭐다? 문해가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야 되나? 오케이. 다음 문해에서 법들의 이름과 범위가 먼저 확립된다. 무엇이 몸이고 느낌이고 마음이고 법인지 알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몸이 뭐라고요? 명신색신, 눕바까야, 남아까야, 눕바까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까야가 뭐냐? 수없이 제가 반복하지만 양태, 특징, 표상, 지칭이나 요약 그것을 개념으로 나타냈다. 몸이라는 게 뭐다? 개념이다 이거야 개념.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움직이는 양태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썩어가는 특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표상 애착하는 표상 싫어하는 표상 그래서 시체 썩어가는 거 그러면 님 있다가 싫잖아요 그런 님 있다가 그러한 것이 몸이다. 즉 몸이라는 게 뭐다?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언어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언어적 표현이다. 수용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언어적 표현이야. 예, 이렇게 된 거보다 뻗디거 빠싸라고 하는데 부딪힘에 에, 부-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소리 그러면 뭐지 양태 이런 것은 떡떡떡 이걸 박수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무엇이 선법이고 불서법이고 일어남이고 소멸인지 무엇이 원만히 알아야 할 것이며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현증해야 하는지 현증이라는 것은 사찌끼리야 이 말이에요.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본다. 열반을 눈앞에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배운다. 문해는 수행하는 법들이 언어, 개념, 범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정이다. 문해는 개별 법들의 차이를 구별하게 한다. 촉, 느낌, 식, 인식, 사띠, 쌈바다냐를 서로 다른 법으로 구별하게 한다. 문법과 언어가 개념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러한
구별이 없으면 수행 중에 일어난 느낌을 가, 가래로 오인하거나 생각을 지혜로 착각하거나 고요한 마음을 열반으로 오인할 수 있다. 고요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빠사마하고 빠사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빠사디는 아까 칠각지에서 나와서 그래. 기능을 잠시 안정시켰다 이 말이에요. 들떠 있는 것들을 안정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칠각지 다룰 때 할 겁니다. 우빠사마는 기능을 못하게 끝내버리는 과정들, 아니 정지시킨 거. 빠사디는 일어날 수 있는데 안정화시킨 거. 그게 경황각지를 그래서 안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경황각지 차분하게 했다. 삐띠가 사라져서 삐띠 다음에 어, 경황각지가 생겨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각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어서 살짝 언급했어요. 그다음에 문해가 있다는데 문해를 조건으로 이 말이에요. 문해를 조건. 그 내용이 완전히 사회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건 속에서 다른 법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다? 사회다 이 말이에요. 사회다. 아까 문해는 어떻게 했어요? 언어, 개념까지 다뤘다. 그럼 사회는 뭘 다루냐? 사회는 문해로 받아들인 법들을 기반해서 의지해서 왜 일어나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다른 법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구조로 이해한다면 구조로 이게 오온이구만 사념처구만 칠각지구만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행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자기 지혜로 숙고하는 과정이다. 사회는 부처님 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변이 아니라 들은 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비교, 분석, 추론의 과정들도 가능하다. 왜?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법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사회는 뭐냐? 개별 법들이 조건 관계로 조직된다. 이렇게 돼요. 조직된다. 문해에서 촉, 느낌, 애를 각각 알았다면 사회는 촉을 조건으로 느낌, 12형제의 구조가 있구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는 어디 측면에 속하느냐. 소부니까야의 증전에 가까워요. 증전은 그래서 소부니까야는 증전을 축으로 해요. 증전을 강조하고 사부니까야는 문해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 논장 그것을 유를 바탕으로 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공부가 원만해진다.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하니까 이제 느낌, 가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래와 지착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파악한다. 제가 매일 유기처가 뭘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회예요, 사회.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떤 직접 봐요. 그건 뭐가 돼요? 이제 나중에는 밑에 나옵니다만은 수혜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사회는 법들을 사성제의 과업에 배치한다. 그래서 유기입처가 구조죠. 그 처음에 언어로 받아들여요. 개념으로. 접촉하는 기반이고 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숙고를 해서 아니비설신가 있네. 그게 보이기 시작해 구조가. 그래서 그게 시가고 저기 육경하고 체계가 결합되는 게 보여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구조를 기반으로 수혜가 된다, 이면 개발이 돼요, 개발이.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이 없을 것들이구만. 없는 게 낫겠구만. 이라는 저기가 아니자 두카 아나타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이런 것이 이런 것에 애쓰지 말아야 되겠구만. 아니자 왜? 이거 일어나봤자 뭐야? 두카구만. 이런 것에 의지처를 삼지 말아야 되겠구만. 이라는 이해가 된 암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사회는 법들을 사성제와 과업에 배치한다. 온, 육처, 촉, 느낌 등의 괴로움에 속한 법들을 원만하게 알아야 하고, 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무명, 가래, 취착 등의 이런, 왜? 이게, 아, 일어나는, 촉이 되고 일어나는 것들이, 아, 괴로움이라니까. 아, 놔두면은 괴로움으로 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보가 일어나는 유기체에서 접촉되고 애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 시대의 지금 눈앞에서 보여져요. 그럼 대단하냐? 하지만 안 대단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지켜야 될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공연물이 돼요. 공연물. 미안하죠. 공연물이 돼요. 당신이 뭔데? 내가 수없이 해봤으니까요. 두 개 다 해봤으니까. 아, 두 개 다 해봤다고 잘 알아? 아, 경에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경도 그렇고, 그냥 제 말을 못 믿어도 사용하지만 경까지 못 믿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경, 당시 경 얼마나 읽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은 건 죄송한데, 그래서 나름대로 경 나오자마자 20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줄곧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으면 그래도 많이 읽은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읽습니까? 나오자마자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잘났다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온다는 취지. 아, 틀릴 수도 있죠, 그래도.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최소한 제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부처님 법이 이렇게 있다. 이것을 지금 같이 가면서 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같이 나가는데 내가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어줘서 여기 있네요, 길이. 그걸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잘합니다. 문해와 사회는 수혜가 일어나는 토대와 조건이 된다. 수혜는 문해, 사회와 관계없이 갑자기 생기는 체험적인 지혜가 아니다. 수혜는 문해, 사회, 그 언어와 개념과 구조와 이러한 것들이 구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뭔가 체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줄곧 수십 년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상당히 많은 분들 통해서 봤다니까요. 니까야도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교 검증. 아까 위맘사 나왔잖아요. 검증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 세상에 공짜 없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돼라고 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됐어라고 하는 문법적으로도 엉망인 주장들을 한다. 나라는 게 뭐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럼 필요에 따라 가서 그냥 쓰는 거라니까요. 내가 알아. 그럼 이미 틀렸어요, 그 사람은. 이 방법이 옳아. 경과 유해 반드시 맞춰봐야 돼요. 아까도 봤잖아요. 심각하게 맞춰봐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경을 또 어느 정도 깨뚫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들은 법과 바르게 숙고한 법이 수행의 대상, 방향,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수행 중 직접적인 암이 일어난다. 이게 직접적인 암이 사실 안냐, 시냐냐, 아니면 안냐, 아니면 압이냐, 압이냐 이런 단어들이에요. 두 지혜와 마음의 잡두리함이 결합한 자에게는 두 지혜, 문해사회와 요니소마노시카라가 결합한 이에게 봄의 지혜 또는 개발의 지혜에서 일어나는 안들이 수행의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현존하는 법에서 직접 아는 지혜이다. 뭐라고요? 현존하는 법, 지금 나타나는 법들에서 문해와 사회에서 배운 법을 현재의 몸, 느낌, 마음, 법에서 직접 확인한다. 네, 이 말은 사념처에서 직접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모니터 보는 것처럼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는 가지 말자. 말을 알고 이해하는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경험이, 경험이 뭉뚱그려서 일어나 변화하고 사라지며 마음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십조 분명하게 된다. 수행에서 개발되는 법들은 사띠, 쌈빠졌냐, 정진, 사마디, 지혜이다. 개발되는 법들이 사띠, 어떤 법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이런 단어예요. 무슨 힘이야, 사띠가? 오력 있잖아요. 오력이 있잖아요. 힘이에요, 힘. 쌈 빠졌냐가 뭐예요? 까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쌈 빠졌냐의 1번이에요. 그리고 그, 그 쌈빠졌냐를 기반으로 다른 대상들의 일어나고 사라짐들을 쌈빠졌냐 해요. 아, 말도 안 된다고요? 말이 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음, 그러면 저기로 하겠습니다. 빨리 열어치겠습니다. 갑니다. 보세요. 까야에서 까야를 보면서 머물고 근면하게 쌈바잔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까야를 보는 게 보다 쌈바잔냐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비차 도마나사가 가능해져요. 외다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행위들로 가서 똑같아요. 쌈바잔냐가 계속 이 까야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정진, 거기에서 증득되어가는 법에서 머무는 사마디, 거기에서 아니자 두카를 광맥을 발견하는 지혜가 나타나요. 수행에서.
법들이 현존할 때 사티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쌈바자는 현재 일어나는 법의 성질과 목적을 분명히 알며 바른 논력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일으키고 사마디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뭐에? 법들에 지혜는 법들의 조건, 성질, 기능, 일어남, 소멸 해봤자 아니자 두카 안 왔다가 있어야 가능하죠. 이런 법들에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을 바와나라 한다. 수행을 한다. 문해와 사에서 일어난 동일한 법이 그대로 수혜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 문해와 사에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유의의 정신, 만화와 함께하는 거다. 과거에 일어난 지혜가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다. 문해를 조건으로 사회를 조건으로 수혜가. 그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앞선 문해와 사회가 조건이 되어 수행의 순간마다 새로운 동류의 선법과 지혜가 다시 일어난다. 수행에서 개발되는 것은 과거의 동일한 법이 아니라 그것을 조건으로 새롭게 일어난 사티, 정진, 사마디, 지혜이다. 법의 개발은 같은 흐름의 선법을 반복적으로 재발생, 숙련하는 거다. 앞선 문해와 사회는 뒤에 선법의 의지 조건, 강한 의지 조건, 무관 조건, 반복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 조건 동료의 선한 지혜가 다시 일어나고 반복되고 무슨 갑자기 조건이야? 예, 그때 우리가 배웠죠. 24 이런 조건들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먼저 질문 받고 그 끝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25일 공부 자료. 질문들 없으실까요? 우리 김동주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예, 오늘은 없습니다. 어떻게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더운 날씨에?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한참 청년 같은 저도 힘드시는데, 우리,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힘드시겠죠. 그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거 보면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70대도 청년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청년이겠죠. 80에 비해서는 청년이죠. 부처님께서 꿀처럼 말해라 되지, 꿀처럼. 응? 살아있고 움직이면 청년이지, 뭐. 특히 부처님 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 법 앞에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자주 들어오셔요. 예, 예. 우리 김 교수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조금 방금 전에 그 봤던 내용 중에서 그 싸띠란 말이 바로 나오네요. 그게 그 대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게 아주 간명하게 나타난 그 개념적인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아, 대상을 그렇군요. 놓치, 예, 대상을 놓치지 않는 것, 대상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명확히 그 싸티란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신수신법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 네, 대상이 이제 어제도 했지만 부처님 법에서 배워온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띠는 출세관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팔정도의 정념이 있잖아요. 이제 끝없이 개발하고 증진시키고 계속 아까도 문해사회 수혜를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자신의 이것을 관념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신이 항상 의지처로 어,
거기 경에서는 쌀띠를 부처님, 아버지의 영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럴 수 있도록 키워가면 좋겠죠.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 현실 뭐 질문 없어요? 질문보다도,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자료도 조금 열반직선에 올려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페이지 수가 깨끗이, 많은가요? 응? 페이지 아, 수가 너무 안 많아요, 그거. 예. 30 몇 페이지인가 20 몇 페이지밖에 안 돼. 아, 네네. 근데 그게 아까 문장으로는 21문장이고 밑에는 그 칠각진가를 제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줄 치는 거 싹 치우고 저기 하도록 어, 저기 어,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